대간이 대신을 채찰사로 삼아 여러 장수들을 검독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청하였다. 이사내가 유성룡을 보낼 것을 청하니 따랐고 김응남을 부사로 삼았다. 성룡이 신립에게 계책을 물으니 신립이 말하기를 이 일이 외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후속 병력이 없다. 채찰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투하는 장수가 아니니 무장을 급히 먼저 보내 이 일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성룡이 김응남과 청대하여 신립을 먼저 보내기를 청하자 상이 신립을 불러 하문하니 신립도 사양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도순변사로 삼았다. 성룡이 즉시 모집한 장사 8,000명을 신립에게 소속시켜 떠나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에 상이 신립을 인견하여 보검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일이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참아라. 당시에 상이 김여물의 재능과 용맹을 아까워하여 방어해야 할 기묘한 곳에 정배시켜 공을 세워 보답하도록 명하였다. 여물이 추록하자 성룡이 불러 계책을 의논해보고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여물을 처음 보고 병사를 의논해보니 무용과 재략이 남보다 뛰어날 뿐만이 아닙니다. 막중에 두고 계책을 세우는 데 자문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상이 허락하였다. 신립이 또 청하기를 신이 일찍이 서로의 진영을 맡았을 적에 여물을 알았는데 재능과 용맹뿐만이 아니라 충의의 인사였습니다. 신에게 소속시켜 먼저 가게 했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또 따랐다. 신립이 거느린 것은 도성의 무사, 재관과 외사의 서류, 한량인으로 활을 잘 쏘는 자 수천 명이었다. 조간으로 하여금 각기 전마 한 필씩 내어 돕도록 하여 떠나보냈는데 인근 고을에서 거둔 군사는 겨우 8,000명이었다. 도성의 수비를 의논하였다. 우상 이양원을 수성대장으로, 이진, 변원수, 신각을 좌우 중위 대장으로, 상상군 박충간을 경성 순검사로, 칠계군 윤탁연을 부순검사로 삼고 전 판서 김명원을 기복시켜 도원수로 삼아 한강을 지키게 하고 경기감사로 하여금 주민과 군사를 징발하여 얕은 여우를 파서 적이 건너는 것을 막게 하였다. 양원 등이 아뢰기를 병조가 뽑은 군사는 4,500명인데 도성은 대체로 3만의 성각휘에 군가가 7,200이니 한 군가에 한 명씩 배치한다 하더라도 절반도 채울 수가 없으니 속히 더 뽑아서 증언하도록 하소서. 성 밑의 사민들에게 영을 내려 각기 그 방면을 지키도록 하고 도성의 민가에 방패목을 내게 하였다. 당시 외방의 군사는 모이지 않고 도성에는 전후하여 대부분의 장정들이 거의 징발되었으므로 도원수 역시 군사가 없었다. 상주에서 패배한 보고가 이르고 신립 또한 비밀이 아뢰기를 적의 기세가 매우 드세니 도성으로 후퇴하여 지키도록 하소서 하였다. 내간에서는 이미 서울을 떠나려는 뜻이 있었는데 수상만이 그것을 알았다. 성중에 인심이 흉흉하여 피난하는 자가 속출하자 성문의 경계를 엄중히 하도록 하였다. 사원부가 개청하기를 전교를 내려 인심을 진정시키고 몰래 도망하여 도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참하여 경계를 보이는 한편 근도의 영을 내려 피난인을 숨겨준 사람을 찾아내고 가장은 종군시키는 벌을 내리소서 하였으나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였는데 신립이 패하여 전사하였다. 처음에 신립이 군사를 단월역에 주둔시키고 몇 사람만 데리고 조령에 달려가서 형세를 살펴보았다. 얼마 있다가 이 일이 이르러 꿇어앉아 부르짖으며 죽기를 청하자 신립이 손을 잡고 묻기를 적의 형세가 어떠하였소? 하니 이 일이 말하기를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려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신립이 쓸쓸한 표정으로 의기가 저상되자 김여물이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힐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신립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장계를 올려 이 일을 용서하여 종군하게 해서 공로를 세우도록 청하고 드디어 군사를 인솔하여 도로 충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김여물은 틀림없이 패할 것을 알고 이에 종을 보내어 아들 김유에게 편지를 붙이기를 삼도의 군사를 징집하였으나 한 사람도 이르는 사람이 없다. 남아가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웅대한 뜻이 죄가 될 뿐이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할 뿐이다. 하고 또 가속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을 터이니 온 가족은 의당 행제로 달려가고 다른 곳으로는 피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신립과 친한 군관이 적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몰래 보고하자 신립은 망령된 말이라고 하여 참하였다. 그리고는 장계를 올려 적이 상주를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하고 군사를 인솔하여 탕금대로 나가 주둔하여 배수진을 쳤는데 앞에 논이 많아 실제로 말을 달리기에는 불편하였다. 이달 27일에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이르렀는데 목사 이종장과 이일이 모두 척후로 전방에 있다가 적에게 차단당하여 정세 보고가 단절되었으므로 신립이 또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정병이 길을 나누어 대진은 곧바로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좌구는 달천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구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는데 경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호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신립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곧장 말을 채찍질하여 주성으로 향해 달려나가니 군사들은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숨어버렸다. 성중에 적이 호각 소리를 3번 발하자 일시에 나와서 공격하니 신립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으며 적이 벌써 사면으로 포위하므로 신립이 도로 진을 친 곳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에 빠져 흘러가는 시체가 강을 덮을 정도였다. 신립이 여물과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적 수십 명을 죽인 뒤에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신립에게는 누이의 아들로 따라다닌 자가 있었는데 도망하여 모면하려고 하자 신립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 하며 머리를 붙잡고 함께 빠져 죽었다. 장사로서 빠져나온 사람은 2~3명에 불과했다. 이 일은 사이길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가 외적 2~3명을 만나 1명을 쏘아 죽여 수급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처음으로 신립이 패하여 죽은 것을 알았는데 병주에서는 마침내 이 일의 죄를 용서하고 다친 외적의 머리를 남쪽 성문에 매달았다.